안녕하세요. 직장인 배당 투자자 두배당입니다. 오늘은 채널 제목에 맞게 본격적으로 두배당 주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당주 개별 종목을 소개하는 이 시간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투자 의견이 저와 같다면 함께 투자하며 소통해 나갔으면 합니다. 첫 번째 두배당 종목은 서학 배당개미가 가장 사랑하는 개별 종목이자 해외 주식 매수 순위 48위인 배당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월배당 대표기업 리얼티 인컴입니다. 오랜 기간 하락하다 최근 1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달 동안 급격하게 하락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어떤 문제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고 배당 투자처로 여전히 좋은 종목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리얼티 인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기업 소개까지 준비했으니 끝까지 보시면서 내가 이 기업을 잘 이해하고 투자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리얼티 인컴에 투자하고 계신 분,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시청해 주시고 의견 나눴으면 좋겠고,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 혹은 배당 투자 종목을 찾고 계신 분들도 끝까지 보시면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의 리얼티 인컴 투자 현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현재 리얼티 인컴의 평균 매수가는 51.7달러, 수익률은 9%이고 그동안 받은 배당금을 더하면 총 수익률은 12.5%입니다. 저는 올해 1월부터 리얼티 인컴을 매수하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받은 배당금은 약 47만원, 그리고 현재는 월 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에서는 약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리얼티 인컴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꾸준한 월배당을 지급하면서도 주가는 300%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2019년부터 작년 말까지 마이너스 41%를 기록했고 최근 반등하나 싶더니 다시 마이너스 15%가 하락했습니다. 리얼티 인컴의 10년 주가 흐름을 배당 성장 대표 ETF인 슈드와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리얼티 인컴 역시 장기 우상향하는 종목으로 변동성의 차이는 있지만 슈드와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슈드가 상승할 때는 리얼티 인컴은 더 큰 상승을, 슈드가 하락할 때는 리얼티 인컴은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을 기점으로 슈드와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그나마 금리 인하 발표 후 잠시 반등했던 주가도 최근 한 달 내 전부 반납한 상황입니다. 배당개미가 사랑하는 월배당 대표 종목인 리얼티 인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주가가 하락세를 걷고 있는지, 실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리얼티 인컴 회사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리자면 리얼티 인컴은 기업들을 위한 부동산 파트너입니다. 필요한 기업에게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임대료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대표 리츠 기업입니다. 리츠 기업은 미국 세법에 따라 연간 과세소득의 최소 90% 이상을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런 소득 분배 구조로 인해 안정적인 배당 지급이 가능하고 배당을 좋아하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고 있습니다. 리츠 기업 중에서도 리얼티 인컴은 로고에 월배당 회사라고 적어놓을 만큼 배당에 진심인 기업입니다. 평균 배당률은 4.5% 정도이며 현재 주가 기준 배당률은 무려 5.5%입니다. 리얼티 인컴은 652개월 배당금을 연속으로 지급했으며 108분기 약 27년간 매 분기마다 배당금을 계속 올려왔습니다. 25년 이상 배당금 삭감이 없었기 때문에 S&P 500 배당귀족 인덱스에도 편입되어 있습니다. 리얼티 인컴은 다양한 기업에 임대를 주고 있으며 기업별 임대 비중이 3.5%를 넘지 않고 리테일 기업에 집중되어 있지만 그 분야가 다양하여 안정적인 임차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리얼티 인컴에 투자하는 것은 월세가 따박따박 나오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지 않거나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에 리츠주 하나씩 넣어놓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리얼티 인컴을 매수한 이유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배당 수익률 4.5% 이상을 주는 고배당 기업입니다. 두 번째, 25년 이상 배당 컷을 하지 않은 배당 성장주입니다. 세 번째로는 매출 이익이 꾸준히 상승하는 기업이고, 네 번째는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기업이며 제가 선호하는 트리플넷 리스 방식의 계약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츠주의 중요한 지표인 AFFO부터 임대율, 임차인 구조, 금리, 경영진의 역량 등 모두 중요한 참고 지표로 함께 보고 있지만 리얼티 인컴을 매수한 가장 큰 이유는 이 5가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장기 투자하기 위해 주가의 하락보다 매수한 근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매수 근거 중 사라진 게 있거나 하락한 지표가 있다면 매도를 고려할 계획입니다. 리얼티인컴은 11월 15일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약 5.5%입니다. 연도별 평균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주가 하락으로 배당 수익률이 상승했으며 15년 평균은 4.6%, 그리고 현재는 5.5% 수준으로 배당 투자하기 매력적인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당주 투자에서 10년 평균 배당률을 주요 지표로 참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배당 수익률이 평균보다 높을 때 매수하여 배당 수익률이 낮아지는 시점, 즉 주가가 고점에 있을 때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리얼티인컴과 같이 매출과 이익이 하락하지 않고 배당 컷을 하지 않는 주식에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리얼티인컴의 배당률은 제가 매수했을 당시보다 매력적이지 않지만 여전히 좋은 구간에 있어 배당률 5% 부근까지는 상황을 보며 천천히 추가 매수할 계획입니다. 제가 리얼티인컴을 매수한 두 번째 이유는 27년 이상, 분기로 따지면 108분기 배당금을 한 번도 줄이지 않고 올려왔기 때문입니다. 배당금을 줄이는 것을 배당컷이라고 하죠. 언젠가 배당컷이 발생한다면 고민 없이 리얼티인컴을 매도할 계획입니다. 1994년부터 오늘까지 배당 성장률은 4.3%입니다. 높은 성장률은 아니지만 꾸준히 배당이 성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주가 흐름이나 배당 성장률은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배당주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 성장에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리얼티인컴을 매수한 세 번째 이유는 실적이 매년 좋아지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배당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AFFO를 참고하는데요. AFFO는 리츠주에서 중요한 지표니 잠깐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AFFO는 일반적인 순이익 기준이 아니라 비현금성 비용, 즉 감가상각 비용과 부동산 처분의 이익 손실 비용을 제외하고 반영하여 실제 현금 흐름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배당 지급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쉽게 말해 보통 회계에서 사용하는 순이익에는 부동산 가치나 감가상각이 더해지지만 AFFO는 부동산의 가치나 건물의 노후도는 반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배당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가 됩니다. FFO는 순이익에 감가상각 비용을 다시 더해준 것이고 AFFO는 FFO에서 고정비를 제외하여 더 정확한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최근 매출과 이익 그리고 AFFO까지 문제가 없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와 금리에 민감한 리츠주기 때문에 일시적인 하락이 매도 사유가 될 수는 없지만 2년 연속으로 하락하거나 성장이 멈춘다면 매도를 고려할 계획이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그래프입니다. 이쁜 우상향 차트를 그리고 있죠. 매출의 감소나 영업이익의 감소 없이 잘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21년과 23년에는 베리카, 스피릿 리얼티 캐피탈을 인수해 매출이 크게 상승했는데요. 리얼티인컴은 2021년 베릿을 인수하여 4,000개의 부동산을 늘렸고 23년에는 스피릿 리얼티를 인수하여 추가로 2,000개를 늘려 현재는 15,457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FFO와 주당 AFFO를 보겠습니다. 그래프도 이쁘게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3분기 실적에서도 목표치를 달성했음을 보여줬는데요. 리얼티인컴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배당 지급 능력이 있고 AFFO가 늘어남에 따라 배당금도 계속 증가할 수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로써 매출과 이익, AFFO 실적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보면 리얼티인컴의 주가가 지지부진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요.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리얼티인컴을 매수한 네 번째 이유는 리얼티인컴이 꾸준히 사업을 확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2배당 종목, 즉 개별 주식을 매수한 이유는 단중기적으로 슈드와 같은 10배당 종목보다 더 많은 시세 차익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은 적립식 투자가 아닌 좋은 가격에서 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는 것이 아닌 시세 차익도 만들어주려면 기존 사업만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확장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리츠주에서는 부동산의 확장, 지역 확장, 새로운 분야로의 확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리츠 기업은 대출이 필수적인데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높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고 대출 금액도 많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금리는 리츠 기업의 이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리츠 기업의 사업 확장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리얼티인컴은 매우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침체를 겪던 21년에도 베릭 기업을 인수해 4,000개의 부동산을 늘렸고 고금리로 수익이 좋지 않았던 작년에도 또다시 스피릿 리얼티 기업을 인수해 2,000개의 부동산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리얼티인컴을 매수한 이유였는데요. 기업 인수 외에도 유럽 시장으로도 지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 꾸준히 투자 금액을 늘리며 현재는 483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제 상황과 고금리로 인해 투자 규모는 많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유럽 투자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리얼티인컴은 지역 확장뿐 아니라 사업 분야도 확장하고 있는데요. 라스베가스의 랜드마크 벨라지오 카지노에 약 1조 이상을 투자했으며 데이터 센터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면서 부동산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수익원을 확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모펀드 설립 계획이 발표되었는데요. 이는 대차대조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수익은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커뮤니티 글로 소식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활발한 투자는 대규모 유상증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 리얼티인컴은 문어발식의 사업 확장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 내에서의 포트폴리오 확장과 신규 투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이 단단하게 오래 살아남기 위한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90% 이상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리츠 기업이기 때문에 유상증자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주식을 발행하는데 투자 결과는 좋지 않아 주당 순이익이 지속해서 낮아진다면 이는 매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EPS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부동산 인수, 포트폴리오 확장, 기업 인수, 신규 투자까지 거침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리얼티인컴을 매수한 이유이고 여전히 잘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얼티인컴은 대부분의 부동산 포트폴리오에서 트리플 넷리스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방식은 임차인이 부동산 운영과 관련된 세금, 보험, 유지 보수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구조로 리얼티인컴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월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내야 할 집 관련 세금이나 보험, 보수 유지 비용을 전부 세입자인 제가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모든 비용을 내고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감내해야 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리얼티인컴을 매수한 5번째 이유인데요. 하지만 최근 투자한 데이터 센터의 경우 유지보수와 기술 업그레이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트리플 넷리스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투자처가 앞으로 많아지거나 부동산 계약 시 리스크가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비중이 커진다면 리얼티인컴을 매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리얼티인컴에서 트리플 넷리스 계약을 하지 않는 비중이 매우 적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 외에도 리얼티는 안정적인 임차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리츠주 평균 대비 상당히 높은 임대율을 보여주고 있어 제가 매수한 근거에서는 주가 하락의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현재는 매도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리얼티인컴은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두배당이 분석한 주가 하락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화된 고금리의 영향 때문입니다. 미국 기준금리는 23년 7월에 5.5%까지 상승했습니다.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배당주의 매력은 떨어지는데요. 채권과 예금에만 넣어도 배당주 수익률과 비슷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24년 9월 빅스텝으로 기준금리가 5%까지 내려오면서 리얼티인컴의 주가가 상승했으나 이후 추가 인하가 이어지지 않고 중립금리를 향해 인하 속도가 늦춰지면서 기대감을 반납하고 다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장기화된 고금리와 여기에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더해져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EPS, 주당 순이익의 하락입니다. 리얼티인컴과 리츠 기업은 투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리얼티인컴의 최근 유상증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2020년에 약 5억 5천만 달러 규모로 팬데믹 상황에서 전략적 확장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21년에는 베릭 기업 인수자금으로 약 11억 달러를 조달했고 대규모 합병과 새로운 시장 확장이 주된 목표였습니다. 22년에는 약 8억 달러를 조달하여 데이터 센터 및 유럽 내 신규 부동산 투자를 지원했습니다. 23년에는 약 10억 달러를 조달했으며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한 투자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실적이 이를 받쳐주지 못하면 주당 순이익은 하락하게 됩니다. 유상증자를 하면 발행 주식수가 많아집니다. 분모가 증가하여 EPS는 낮아지는데요. 순이익, 즉 결과가 이를 받쳐줘야 주당 순이익 EPS를 유지 혹은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리얼티인컴은 올해 지속적으로 시장 컨센서스 대비 EPS가 낮은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이는 내가 가진 주식 한 주의 가치가 시장이 예측한 가치보다 낮다는 뜻입니다. 인베스팅닷컴에서 확인한 시장 예측과 분기별 실적입니다. 올해는 한 번도 예측치에 도달했거나 초과한 적이 없었고 낮아진 주식의 가치가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상증자가 잦은 만큼 주당 순이익 지표를 꾸준히 지켜보며 주식의 가치가 낮아지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시간은 걸리겠지만 장기간에 걸쳐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어 매수 근거 5가지와 실적 지표들 그리고 부동산과 리테일 산업 동향에 귀를 기울이며 투자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리얼티인컴을 매수한 5가지 이유가 여전히 살아있고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오히려 매력적인 배당 수익률, 즉 매력적인 주가에 와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율이 1,400원을 넘겼기 때문에 환전에는 부담이 있고 수익이 충분히 난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그 달러로 매수하거나 당분간은 환율 동향을 지켜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리얼티인컴의 최근 주가 흐름과 실적 이슈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리얼티인컴처럼 시세 차익과 배당 수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두배당 종목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두배당 종목에서 발생한 수익은 10년 이상 투자할 10배당 종목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두배당 종목을 찾을 때 단중기로 10배당 종목의 수익을 뛰어넘을 수 있는 종목인지를 가장 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얼티인컴은 최종적으로 10년 평균 배당률인 4.5% 부근에서 매도할 계획이며 단기간 찾아오면 좋겠지만 현재 배당 수익률도 매력적인 구간에 있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으면서 천천히 기다려볼 계획입니다. 추가 매수나 매도 시 커뮤니티를 통해 소식을 공유드리고 싶고 전체 매도 후에는 최종 수익률도 공유해보겠습니다. 건강한 배당 투자 생활 두배당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